첫 영상 찍었을 때 네. 그때 당시 매출이 8천만 원 넘으셨잖아요. 네. 지금 현재는 매출이 어떻게 되셨을까요? 최근 한 달간 주문해서 1억 1,100 얼마 이렇게 요즘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영하 20도에 달하는 북극발 한파가 계속되면서 오늘은 안녕하세요 대표님. 아우 추운데 오늘 와가지고 죽었어요. 네, 오세요. 사장님 사진 보셨어요? 수도 목요일하고 정신이 하나 없어요. 예. 아 오늘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? 아, 오늘 100%안 되고요. 아 그래요? 뭐 사무실에 문제 있으세요? 밖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내셨어요? 뭐 계속 뭐 쇼핑몰 일 보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. 이전에 그 영상 찍은 이후에 주변에 뭐 반응이라던가 좀 변화가 좀 있으셨나요? 쇼핑몰 하시는 뭐 사장님들이 나도 봤다 너도 봤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는 분들도 계셨고, 제가 처음에 시작했다고 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같이 쇼핑몰을 했던 그 사장님도 몇 년 만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뭐 반갑기도 하고 뭐 제가 오전에 뵙고 싶었었는데 예. 오전에는 이게 뭐 하시느라 일바쁘셨어요? 오전에 저희 그 네이버 쇼핑에 요즘 쇼핑 라이브라고 해서 라이브 방송 이런 게 생긴 게 있거든요. 뭐 일종의 홈쇼핑 비슷하게 미리 해본 주위 사장님들이 그걸 해서 매출이 더 오른다고 하시길래 뭐 또 매출을 올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. 네. 오늘 처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. 네. 그럼 오늘 몇 명이나 들어오셨나요? 오늘 한 400분 조금 넘게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. 한 400분 정도 들어오면 분 정도 매출로 이어지나요? 아주 급비상이긴 한데 오늘 5건 팔렸습니다. 400분이 보시고 5건이 판매된 거예요. 네네네. 아무래도 이제 영상 그 이후에 댓글로 이제 궁금하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으셔갖고 네네. 언택트 시대 이제 소비 네.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네. 쇼핑몰 창업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지금 쇼핑몰 분위기는 어떤가요? 대부분의 쇼핑몰들은 그 코로나 되고 나서 오히려 매출이 성장을 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쇼핑몰은 또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용품마다 틀린 것 같아요. 이게 판매하는 상품마다 외부 생활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은 매출이 뭐 어떤 분은 100분의 1로 줄었다고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요. 그리고 뭐 외부를 다닐 때 필요한 물건 파시는 분도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시는데,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대부분은 매출이 늘은 것 같습니다. 그 영상 그 댓글에 보면 네. 대표님을 찾아뵙고 싶다라는 분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. 네. 만나셨던 분들도 계신가요? 네, 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셨고요. 뭐 제 생각 한 7, 8분 정도 뵌 것 같아요. 그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저희 직원들도 일부 재택근무를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, 제가 외부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중간부터는 제가 죄송하게도 못 만나 뵀습니다. 이렇게 만나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예. 일일이 만나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저도 처음부터 혼자서 해와서 뭐 그런 때 좀 어려웠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다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, 사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도 뭐 그거랑 비슷한 이유지만, 그래서 마음 먹은 김에 다른 분들 만나서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고 싶어서 만나 뵀었습니다. 주로 어떤 고민을 갖고 오시나요? 어떻게 하면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건지, 뭐 처음에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물어보셨던 분도 계시고요. 뭐 대부분의 어려운 일은 매출이 떨어져서 같은데 그 일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렇게 같이 생각을 나눠보고자 이렇게 오셨던 것 같습니다. 또 사무실은 아직 이전 안 하셨네요? 그래서 지금 이 물건도 그 안에 용량을 오버해서 지금 밖에도 많이 야적을 하고, 또 더 넣으려고 저기에는 팔레트도 미리 깔아놓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, 지금. 지금 물건을 감당을 못 하시네요. 네, 특히나 지금 시즌이 중국에서 이제 춘절 시작하기 직전 시즌이거든요. 그래서 춘절 때 사입을 못할 거를 미리 사입을 하느라고 다른 때보다 많이 사입을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. 그래서 지금 쌓여 있는 것들이 있고, 저기도 이제 곧 채워질 예정입니다. 네. 다녀왔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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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터넷 판매업을 이렇게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을 하면 될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쇼핑몰 일을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, 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쇼핑몰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본업이 있으신 분이라던가 네. 이제 취직하기에는 뭐 어떤 제약이 많으신 분, 나이가 많다던가 네네네. 이제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
재고 안 갖고 할 수 있는 거, 뭐 위탁 배송, 구매 대행 뭐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구매 대행을 해보려면은 결국은 본인이 직구를 몇 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보면서 내가 필요한 거, 내 집에 필요한 거, 이런 거 뭐 내가 취미 생활하는데 필요한 거, 직구를 해보시고 나면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어떤 루트로 수입이 되고 이렇게 고객한테 가게 되는지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, 뭐 도매국이나 뭐 기타 도매 사이트들에서 국내에서 사다가 재고를 두지 않고 거기서 바로 배송이 되는 위탁 배송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초기 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판매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.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제가 처음에 대학교 다니면서 시작했을 때는 한 3만 원 갖고 시작을 했었고요.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이런 데 판매를 하려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이 판매되고 나한테 정산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대 한 14일 정도 걸리니까 14일 정도 동안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내 자본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학교 때 3만 원 갖고 시작하셨다고 했잖아요. 네. 3만 원으로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? 그 택배 박스 사는데 3만 원을 썼습니다. 그러고 나서는 물건을 판매가 될 때마다 하나를 사러 가서 갖고 와서 포장을 해서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. 마진 같은 게 네. 얼마나 됐을까요? 그때 제가 그 카페에서 네이버 카페에다가 물건을 판매를 했었거든요. 근데 한 10만 원짜리, 20만 원짜리 이런 걸 판매를 했던 건데 판매할 때마다 한 3만 원씩은 남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전업으로 해야 될까요? 아니면 부업으로는? 부업으로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조금의 간을 본달까? 간 보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일인지 체험을 해보고 나서는 조금 맞는다 싶고, 그리고 이 일이 내 본업에서 버는 만큼 된다 싶을 때쯤 전업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. 기존에 받던 월급 정도는 돼야 될 때쯤 전환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부업으로 하면서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기기가 쉽진 않은데, 그렇게 안 하면은 처음부터 본업으로 뛰어들면은 너무 위험 부담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. 듣자하니 한 달 동안 물건 하나도 못 팔고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.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. 1688하고 네. 타오바오 말씀해 주셨잖아요. 네. 그 중국 사이트에서만 이렇게 소싱을 해야 되나요? 아니요. 뭐 한국에서도 해도 되긴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첫 번째는 뭐 도매국이나 이런 그 뭐 다른 사이트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주시는 분들이, 도매를 주시는 분들이 이미 소매도 본인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. 뭐 지마켓, 옥션, 11번가 뭐 네이버 다 자기가 소매도 하고 있으면서 도매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오히려 최저가를 하시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. 도매상들이 최저가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게 좀 애로사항이 생기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소매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도매를 주고 계신 도매상분들이 가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. 그게 이 제품은 5만 원에 딱 팔아야 된다 이렇게 선을 지정해 주고 나면은 그게 판매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저는 가격을 좀 할인해서 파는 게 고객한테도 메리트고 판매자한테도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제한을 두고 판매하는 그 방식 때문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뭐 팁이 있을까요? 결국은 뭐 많이 구매하는 게 가장 뭐 좋은 방법일 테고요. 근데 처음에는 많이 구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싸게 구매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공급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한 5개 사와서 국내 판매해 보려고 해서 5개가 다 팔렸는데 다시 주문하려고 보니까 판매자가 없어지는 경우도,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구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구매 대행하고 위탁 판매 있다고 네. 말씀하셨잖아요. 네.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구매 대행도 실제로는 인증이 필요한 제품들이 일부 있습니다. 뭐 아동용품이라든지 또 전기용품 중에 일부들, 뭐 기타 등등 나머지도 인증이 필요한 것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 일단 구매 대행은 전체가 다 인증이 면제되는가 보다 하고 판매를 하시진 않으셨으면 하고요. 하다못해 수도꼭지 이런 거에도 인증이 있고, 그리고 식기류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검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거나 못 갖고 오겠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? 전파 인증이랑 정기 인증에 관련되는 거는
그 전환법 가이드 이런 걸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은 되는 물건과 안 되는 물건이 정리되어 있는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아동용품은 14세 이하에 관련된 건 그냥 아예 전체를 못 판매하신다고 보고 아동용품은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럼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네. 아동 의류도 판매를 하시잖아요. 네, 인증을 받고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동 같은 경우에 또 단계가 또 몇 개가 나눠지던데 36개월 이하의 의류들은 색상마다 다 별도의 인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색상마다 별도의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구매 대행 중에 또 문제가 되시는 많은 경우들이 뭐 상표권이나 아니면 이미지 저작권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유튜브에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많이 보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둘 다 일단은 장점은 내 재고를 안 가질 수 있다는 것 같고요. 구매 대행은 일단 배송 기간이 오래 걸리죠. 한국에 없으니까 해외에서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나라에서 오긴 와야 되니까 시간이 뭐 아주 빨라도 일주일, 뭐 편법을 하는 경우에는 3, 4일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시간이 걸려서 고객한테 배송 문의를 자주 받는 게 단점인 것 같고요. 위탁 배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매상들은 반품은 안 받아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판매된 걸 변심으로 고객이 반품을 하고 싶어 할 때 결국 그거를 내가 재고로 가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길래 마진율이 좀 나쁘고 제조사에서 판매 가격을 정해주는 아까 그런 문제들이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위험 부담이 없고 네. 인증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네. 좀 쉽게 물건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해외 구매 대행으로 면제되는 인증 중에 전파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 전파 인증은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 가전제품 이런 것들도 구매 대행을 해보시기 좋은 품목인 것 같습니다. 사실은 인증 없이도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이 많긴 한데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제가 다 판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라서 제가 뭐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분무기 이런 것도 근데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변 마트라든가 다이소에서도 구매가 가능한데 네. 인터넷으로도 구매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까요? 네이버에 지금 분무기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의외로 상품평이 꽤 많은 것들이 그 페이지에도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분무기 중에도 또 특색이 있는 분무기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약간의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미용실 가서 미용실 사장님한테 이 분무기 사장님은 어디서 사쓰세요? 뭐 얼마예요? 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미용사분들이 쓰는 분무기는 또 분무기만도 몇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틈새 시장을 찾는다든지 또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좋은 상품이란 게 결국은 팔릴 수 있는 상품인 것 같거든요. 그 팔릴 수 있는 상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들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판매하고 싶을 때 스피커를 판매하고 싶다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거죠. 그러면은 내가 갖고 오려고 하는 상품의 가격대는 뭐 3만 원인데 실제 네이버에 스피커를 검색했을 때 1페이지에 팔리는 상품이 얼마의 가격대인가. 보통 주로 판매되는 가격이 10,000원대인데 내가 갖고 있으면 해외에서 배송비 들여와서 팔 수 있는 가격은 3만 원이라면 그거는 경쟁력 없는 상품이니까 그런 것들은 빼놓고 하나씩 빼고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 뭔가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격에 대한 경쟁력도 있어야 될 거고요. 배송 기간이 하루 배송으로 국내 배송으로만 판매하고 있는데 나는 해외 배송으로 해서 판매를 하면서 가격은 더 비싸게 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의 경쟁력이 있는지 틈새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죠.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? 한